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가치와 실천을 담다 강의를 진행할 대전 배울초등학교 박영주 영양교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재의 식량 시스템이 미래 세대는 물론 지금 이 순간의 인류에게조차도 충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식량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은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식량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산업으로 전 세계 물 사용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식량 시스템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식습관과 환경을 훼손하는 파괴적인 생산 방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숨겨진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연간 10에서 15조 달러에 이르며 이는 2020년 전 세계 GDP의 무려 12%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주거 가능한 토지 면적의 약 40%가량은 식량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적인 식량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은 약 7억 3,500만 명에 달하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섭취하지 못하며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식량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후변화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과 영양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공정하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로 친환경 식재료, 즉 유기농이나 무농약과 같은 환경 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된 식재료의 소비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친환경 농산물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우리의 식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담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짚어보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왜 필요하며 친환경 농산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학교 급식에 어떻게 적용하고 교육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첫째, 생태 가치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적 재배와 사육 방식을 채택하여 외부 자재의 투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며 환경을 지키는 농업 본연의 기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건강 가치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건강한 농축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자연 순환적 생산 방식에 기초하여 합성 농약, 생장 조절제,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셋째,
사회적 가치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과 가공의 전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구조를 지향하며 공정한 거래와 국민 건강 증진, 교육적 활용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늘려야 할까요? 친환경 농업을 통해 토양 건강, 생물 다양성, 수자원 오염 감소, 탄소 저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토양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토양 유실이 감소하고 토양 속 구조가 개선되어 물과 공기의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로 인해 토양의 수분과 양분 보유력이 향상되어 가뭄이나 이상 기후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일반 농업에 비해 생물종 수는 30%, 개체 수는 50%가량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증가된 다양하고 풍부한 토양 생물과 미생물들은 토양 내 양분 순환을 촉진시키고 토양 구조를 개선시킵니다. 또한 수자원 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원인인 질소 투입량을 28% 이상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의 제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유기자원 활용을 통한 외부 탄소 투입을 통해 토양의 탄소 저장량 또한 증대시켜 탄소 저감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농업은 농촌과 도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란 정확히 어떤 농산물을 말할까요? 친환경 농산물은 합성 농약, 화학 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 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배제하고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에 대해 친환경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교부하며 친환경 농축산물로 인증된 제품에만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친환경 인증 종류를 알아볼까요? 친환경 인증은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다음으로 무농약 농산물은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하는 등 무농약 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입니다. 가공식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하여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은 무농약 원료나 재료를 사용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해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떠한 기준의 친환경 인증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USDA 유기농 인증을 통해 최소 3년간 합성비료, 합성농약, 방사선 처리 없이 재배 또는 가공한 농산물의 인증을 승인합니다. 또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의 95에서 100%가 유기농 성분이어야 하고 씨앗은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기농 원료 사용률이 100%인 제품에는 검정색 인증 마크를, 95% 이상인 제품에는 초록색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유럽은 유로리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유기농 원료 95% 이상 사용 제품에 유로리프 로고를 부여하고 생산 및 제조 시 첨가물 및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며 방사선 조사 및 유전자 변형 성분 사용 금지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본은 JAS 마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적 기준 등 환경적인 요소를 함께 심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생산 공정 관리자와 관리 조직의 시스템까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물을 심기 전 2년 동안 농업 화학물질 또는 화학 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의 잔류물에서 유기 비료를 사용하고 해당 지역이나 주변 지역의 미생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씨앗을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씨앗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친환경 인증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인증 과정이 매우 철저합니다. 재배부터 수송, 저장, 관리,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하도록 관리하고 인증품은 사후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시중 유통 후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실제 인증 여부, 표시 내용, 인증 기준과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증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영농일지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토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유기농 무농약 인증 기준에 맞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투입물은 종자 및 토양 개량 자재, 병해충 관리 자재 등을 의미하고 산출물은 수확량 및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토양 검정입니다. 매년 최소 1회 이상의 토양 검정을 통해 친환경 재배에 적합하도록 토양 비옥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인증 기준에 맞는 종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자도 유기농 혹은 친환경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돌려짓기, 즉 윤작입니다. 돌려짓기를 통해 병해충과 잡초 발생 빈도를 줄이고 토양의 양분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농약과 비료의 사용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주기별로 콩과 풋거름, 심근성 작물 등을 이용하여 돌려짓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약 사용이 금지됩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 관리 방법, 병해충과 잡초 관리 방법을 확립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화학 비료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유기 농산물 재배지에서는 화학 비료를 사용할 수 없고 무농약 농산물 재배지에서는 화학 비료를 최소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예상되는 외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재배지 알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재배 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 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친환경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여덟 번째로 재배 방법을 전환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3년 동안 유기 재배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행 재배 과정에서 누적된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을 거쳐 생산된 농산물만이 유기 농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확 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시 외부로부터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 농산물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산물의 품위와 규격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학교 급식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별도의 품위 기준이 없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의 품위 기준에 맞추다 보면 많은 친환경 농산물이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친환경 농업에서는 농산물의 품위를 단순히 크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 급식에 공급된 친환경 농산물이 반품되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일반 농산물보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색깔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품되어 폐기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급식 현장과 생산 현장 간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의 괴리를 좁히고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적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과일, 버섯, 곡류, 전처리 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친환경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식재료 몇 가지의 공급 규격 및 검품 기준과 Q&A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사과입니다. 먼저 사과의 공급 규격과 검품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간혹 친환경 사과의 표면에 있는 하얀 가루에 대해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살포한 석회보르도액에 의한 것이며 세척 후 드신다면 섭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 사과는 껍질이 거칠고 표면에 반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 자재 사용으로 발생한 것이며 각종 호르몬제를 처리하지 않아 크기가 작고 착색 발현이 적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사과를 활용한 사과 부추 무침 레시피를 함께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재료는 귤입니다. 친환경 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귤의 공급 규격과 검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외형이 고르지 않은 친환경 귤을 보고 어떤 학생이 귤이 아파 보인다고 표현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데요. 친환경 귤은 왁스 코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형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고 표면이 매끈하지 않아도 과일의 당도와 품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귤 표면의 점 때문에 오래된 귤일까 걱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는 귤이 곰팡이균을 막아낸 자국으로 더댕이 병은이라고 하며 과요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청기를 띠는 귤을 보고 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극조생 감귤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당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혹은 친환경 감귤은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감귤은 오히려 크기가 더 크고 모양도 제각각이며 자연이 키운 크기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귤을 사용한 귤 샐러드 레시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후숙과채로 수확 후 시간이 지나야 당도가 올라가는 과일인데요. 방울토마토의 공급 규격과 검품 기준을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친환경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걱정 어린 질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과연 방울토마토 꼭지가 말라 있으면 오래된 과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울토마토는 후속과채로 꼭지가 말라도 과육에는 이상이 없으며 꼭지가 마른 것은 정상입니다. 또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는 방울토마토는 어떤 기준으로 건품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과채류는 대부분 당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방울토마토는 당도가 5브릭스 이상이고 착색 정도가 70에서 80%인 것으로 건품하여 납품됩니다. 이번엔 친환경 방울토마토를 활용한 방울토마토 오이 절임 레시피를 함께 알아볼까요? 네 번째 재료는 느타리 버섯입니다. 먼저 친환경 느타리 버섯의 공급 규격과 건품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친환경 느타리 버섯은 일반 느타리 버섯과 무엇이 다를까요? 친환경 느타리 버섯은 일반 버섯에 비해 엄격한 환경 관리를 통해 생산됩니다. 느타리 버섯은 살이 연해 쉽게 상하므로 장기 보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느타리 버섯을 활용한 애호박 느타리 볶음 레시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료는 표고버섯입니다. 친환경 표고버섯 역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공급 규격과 건품 기준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친환경 표고버섯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친환경 표고버섯은 엄격하게 관리된 유기인증 배지를 사용하여 재배됩니다. 온도, 습도, 배지 등의 일반 표고버섯보다 더욱 엄격한 환경 관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표고버섯을 활용한 표고버섯 튀김 된장무침 레시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료는 친환경 쌀입니다. 쌀과 곡류는 양곡 표시 제도를 통해 검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쌀을 골라야 학생들에게 맛있고 좋은 쌀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양곡 표시 제도는 양곡을 판매할 때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로 더 맛있는 쌀을 고를 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의무 표시 사항으로는 품종과 등급 등이 있습니다. 등급이 높고 최근에 생산되어 도정된 쌀이 더 맛있으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부드러운 질감의 밥맛이 납니다. 마지막 전처리 농산물입니다. 전처리 농산물이란 세척, 절단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조리 시 용이하도록 미리 가공한 농산물을 의미하는데요. 전처리 농산물은 포장지의 인증 마크를 확인하여 친환경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포장지의 인증 마크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인증 정보를 검색하시면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친환경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식생활은 단순히 건강과 영양의 차원을 넘어 농업, 환경,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은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특히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고 음식을 소비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며 우리나라 및 각 지역별 고유한 식문화를 보존하는 식생활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 친환경 식생활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양사 및 영양 선생님들을 위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식생활 교육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생활 교육 가이드를 활용한 영양 식생활 교육 연계 방법,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년별 수준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교육 시 학년 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저학년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식생활 실천이라는 주제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친환경 식생활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지도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지구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농산물의 좋은 점 알기를 주제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비교, 친환경 농산물 사용 필요성, 친환경 농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식품 선택에 활용하기와 같이 더욱 교육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식품 선택 실천을 유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교육 사례 소개에 앞서 교육 구성에 참고하기 좋은 다양한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친환경 식생활을 연관지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친환경 식재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하고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자 실제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를 화면을 통해 보여주며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무농약, 친환경, 무항생제, 동물복지 인증마크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와 친환경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친환경 식재료가 갖는 의미에 대해 학생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먹는 식사가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학생들의 친환경 식생활을 통한 환경 보호 실천 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식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 재미있는 활동 수업도 진행하였는데요. 저학년의 경우 친환경 마크를 오려보고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에 대한 다짐을 적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보호 보드게임 등을 활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영양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수업 이후 활동지를 제출하도록 한 후 우수작을 선정하는 등 수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동 내용에 대한 피드백까지 준다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양 식생활 교육의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친환경 농산물의 의미와 장점을 알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친환경 식생활의 가치를 전달하고 실천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가치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와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은 생태 가치, 건강 가치, 사회 가치를 담고 있고,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통해 토양 건강, 생물 다양성, 수자원 오염 감소, 탄소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식사를 통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지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급식과 식생활 교육.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